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지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러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날의 화장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큰 마음을 먹고 혹은 습관처럼 시도했던 자위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절정의 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몸 밖으로 배출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방울의 정액도 나오지 않았던 그 메마른 순간. 그때 여러분을 감싸고 돌았던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당혹감이었나요? 아니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체념이었나요? 많은 남성분들이 진료실에서 제게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선생님, 마치 수도꼭지가 고장 난 것 같았습니다. 덜컥 겁이 나더군요. 이제 남자로서는 끝난 건가? 이제 나는 껍데기만 남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고민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에게 말하자니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술잔을 기울이며 말하자니 이 나이의 주책이다. 다 늙어서 무슨 그런 걸 신경 쓰냐는 핀잔을 들을까 두려워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혼자만의 섬에 고립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떠들지만 속으로는 나는 이제 끝났다는 패배감과 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40년 넘게 남성들의 가장 은밀한 고민을 들어온 의사로서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겪으신 그 사정중단 현상, 의학 용어로 무정액증 혹은 적행성 사정일 수도 있는 그 현상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사망 선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도 절박한 별표 구조 신호, SOS, 별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주인님, 저 아직 살아있습니다. 제발 저를 좀 봐주세요. 아직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사정이 멈췄다는 것은 단순히 생식 능력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배출하는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뜻이며 전립선과 신경계, 그리고 혈액순환이라는 생명유지 장치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뇌와의 연결고리입니다. 영국과 일본의 최신 뇌과학 연구 결과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남성이 사정을 멈추고 성적인 자극에 반응하지 않게 되면 우리 뇌에서 기쁨, 성취감, 쾌락을 담당하는 도파민 회로가 점차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침실에서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감동이 없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저 그렇고 손주가 재롱을 피워도 예전만큼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게 됩니다. 삶의 채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찾아오는 이유 모를 공허함, 텔레비전 소리만이 가득한 거실에서의 외로움, 그리고 나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쓸모가 다해간다우는 무력감. 이 모든 심리적 우울감이 어쩌면 멈춰버린 사정에서 시작된 몸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몸의 기능을 다시 깨우는 순간 여러분의 삶을 감싸던 무기력함도 걷어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 나열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남성성을 회복하고 메마른 몸에 다시 생명수를 흐르게 하는 부활의 여정입니다. 한국 중년 남성의 체질과 생활 패턴에 맞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들을 준비했습니다. 약이나 수술 없이 오직 여러분의 의지와 습관만으로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빛이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몸을 다시 깨우러 가보겠습니다. 제1부, 몸이 보내는 3가지 경고, 왜 멈췄는가?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겨버립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시는 72세 김호진 님도 그랬습니다. 자위를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기재 졸업할 때가 됐나 보다 하고 덮어두려 했죠.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찝찝함은 아랫배의 묵직한 통증으로 이어졌고 만성적인 피로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우리는 사정이라는 행위를 너무 가볍게 혹은 터부시하며 생각해왔습니다. 그저 쾌락을 위한 배설이나 자손 번식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겼죠.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사정은 우리 몸의 정교한 별표 자체 정화 시스템, 셀프 클리닝 시스템, 별표입니다. 전립선액은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죽은 정자,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긴 찌꺼기, 각종 분비물들이 섞입니다. 주기적인 사정은 이 고여있는 액체들을 밖으로 내보내 신선한 체액이 다시 돌게 만드는 순환의 과정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이 배출 기능이 멈추면 우리 몸의 하수 처리 시스템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정이 멈춘 것에는 3가지의 결정적인 생리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고칠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 경고, 전립선의 침묵.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방광 바로 아래에서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정액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전립선액을 만들고 사정 시 근육을 수축시켜 정액을 밖으로 쏘아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노화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남성 호르몬의 변화로 전립선 세포가 비대해지거나 전립선 비대증, 반대로 기능이 위축되어 말라버립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약 40%가 전립선 기능 저하로 인한 사정장애를 겪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립선이 기능을 멈출 때 우리에게 통증이라는 신호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팔이 부러지면 아파서 병원에 가지만 전립선은 소리 없이 조용히 펌프질을 멈춥니다. 정액을 만들어낼 재료도 부족하고 밖으로 밀어낼 근육의 힘도 빠진 상태. 이것이 바로 무정액증의 실체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고여있는 체액으로 인해 전립선염이 생기고 이것이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으로 발전하여 삶의 질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2. 두 번째 경고, 테스토스테론의 고갈. 많은 분들이 테스토스테론을 그저 정력과만 연관 짓습니다. 하지만 테스토스테론은 남자의 몸을 지탱하는 생명 연료입니다. 뼈를 단단하게 하고 근육을 유지하고 뱃살을 막아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며 무엇보다 뇌의 인지 기능을 보호합니다. 이 호르몬은 30세를 정점으로 매년 1%씩 감소합니다. 60세가 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죠. 연료가 부족하니 우리 몸은 비상긴축 재정에 들어갑니다.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기능부터 전원을 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의 시상하부는 판단합니다. 지금 심장을 뛰게 하고 뇌를 돌리는데 쓸 에너지도 부족하다. 생식 기능은 이제 차단하자. 그래서 성욕이 사라지고 발기가 되지 않고 사정이 멈추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능 고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입니다. 즉, 사정이 멈췄다는 건 몸 전체의 활력 에너지가 바닥났다는 배터리 방전 신호입니다. 3. 세 번째 경고, 혈관과 신경의 압박. 사정은 고도의 신경작용과 혈액순환의 합작품입니다. 뇌에서 신호를 보내면 척추를 타고 신경이 전달되고 골반 내의 혈관이 확장되어 피가 쏠리면서 압력이 높아져야 사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현대의 중년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운전하느라 앉고, 사무실에서 앉고, 집에 와서도 소파에 앉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는 회음부, 음경과 항문 사이를 짓누릅니다. 이곳은 골반으로 들어가는 주요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동안 이 고속도로는 꽉 막혀버립니다. 마치 정원에 물을 주는 호스를 발로 꽉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나올 리가 없지요. 서울대학교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남성의 38.4%가 지난 1년 동안 사정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중년 남성들의 혈액순환이 얼마나 심각하게 막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는 말로 자신을 위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인체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자극과 영양, 그리고 환경만 만들어준다면 80세가 넘어서도 기능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뇌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 기능은 여전히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소리로 따라 해보세요. 나는 다시 시작한다. 이 작은 다짐이 뇌의 신경회로에 불씨를 당길 것입니다. 제2부, 당신의 몸을 망치고 있는 5가지 나쁜 습관. 병을 고치려면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정이 멈춘 것은 거창한 질병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해온 아주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습관들 때문일 확률이 90%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습관 1. 둔감해진 감각, 더 강한 자극의 함정. 나이가 들면 피부 감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위행위를 할 때 손에 힘을 꽉 주거나 아주 거칠게 문지릅니다. 그래야만 느낌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 성기 표면과 귀두에는 수천 개의 미세 신경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곳에 매일같이 강한 압박과 마찰을 가하면 신경세포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각 수용체를 닫아버립니다. 이를 감각 수능 혹은 신경 둔화라고 합니다. 결국 더 세게 자극해야만 느끼고 나중에는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불감증 상태가 됩니다. 사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정 반사를 일으킬 만큼의 신호가 뇌로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강한 자극은 쾌락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습관 2. 들키면 안 돼, 속전속결의 심리. 혹시 자위를 할 때 방문을 잠그고 누군가 올까봐 조마조마해하며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시나요? 수십 년간 이어진 몰래하는 자위 습관은 뇌에 치명적인 조건을 학습시킵니다. 뇌는 성행위를 즐겁고 편안한 휴식이 아니라 불안하고 긴장되며 빨리 해치워야 할 숙제로 인식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사정과 관련된 부교감신경은 억제됩니다. 심리적 여유가 없는 사정은 기계적인 배설에 불과합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뇌는 성적 흥분 자체를 스트레스 상황으로 오인하여 아예 반응을 차단해 버립니다. 습관 3. 엉덩이 무거운 생활, 좌식 생활의 공포. 앞서 말씀드렸듯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전립선에 대한 고문입니다. 특히 푹신한 소파는 엉덩이가 푹 잠기면서 회음부 압박을 가중시킵니다. 또한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골반을 틀어지게 하여 혈류를 더욱 방해합니다. 혈액이 돌지 않으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전립선과 고환은 차가워지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나는 운동할 시간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다면 최소한 1시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습관 4. 만성 탈수, 물 없는 몸. 나이 드니까 밤에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물 안 마셔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액의 90% 이상은 물입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점도 상승, 전립선액 생성이 줄어듭니다. 우리 몸은 영리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생명 유지에 덜 중요한 곳부터 수분 공급을 끊습니다. 그 첫 번째 타깃이 바로 생식기입니다. 재료가 없는데 공장이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수분 부족은 사정량 감소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습관 5. 잠들기 전 스마트폰, 도파민의 노예. 침대에 누워 습관적으로 자극적인 야동이나 이미지를 검색하시나요? 그리고 실제 행위 없이 눈으로만 즐기다 잠드시나요? 이것은 시각적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뇌는 실제 촉각적인 자극보다 화면 속의 강렬한 시각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변해갑니다. 도파민 수용체는 망가지고 현실에서의 자극은 너무나 시시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눈으로만 하는 섹스에 익숙해지면 정작 몸을 써야 할 때 뇌는 작동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억제하여 남성 호르몬 생성 골든타임인 수면 시간을 망가뜨립니다. 제3부, 돈 안 드는 기적의 회복 솔루션,
5가지 기둥. 자, 이제 문제를 알았으니 해결책을 실행할 차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싼 영양제나 위험한 수술을 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5가지 솔루션은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효과를 입증한 생활 처방전입니다. 솔루션 1. 회음부 소생술, 나비 자세 호흡법. 가장 먼저 막힌 길을 뚫어야 합니다. 회음부의 혈류를 개선하는 최고의 스트레칭입니다. 편안한 옷을 입고 따뜻한 바닥에 눕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붙입니다. 무릎을 천천히 좌우로 벌려 바닥 쪽으로 내립니다. 마치 나비가 날개를 펼치듯 말입니다. 이때 억지로 무릎을 바닥에 닿게 하려고 힘주지 마십시오. 중력에 맡기고 툭 떨어뜨립니다. 손은 아랫배에 얹고 눈을 감고 3분간 천천히 호흡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회음부, 항문 앞쪽까지 공기가 들어간다고 상상하고 내쉴 때 회음부의 긴장을 풉니다. 이 동작은 골반저 근육을 이완시키고 눌려있던 혈관을 즉각적으로 열어줍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 딱 3분만 투자하십시오. 일주일만 해도 아침 발기가 달라지고 소변 줄기가 굵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솔루션 2. 남성 호르몬의 황금 레시피, 된장, 달걀, 나토. 먹는 것이 곧 여러분의 몸입니다. 정액을 만들고 호르몬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영양소는 단백질, 아연, 아르기닌입니다. 이 3가지를 가장 싸고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식단이 있습니다. 바로 별표 된장국에 푼 달걀과 나토 반 스푼 별표입니다. 된장 청국장, 콩의 이소플라본은 전립선 건강을 지켜주고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효소는 혈관을 청소합니다. 달걀, 완전 식품이라 불리죠. 특히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은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주원료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호르몬의 재료입니다. 나토 또는 청국장 콩 여기에는 아르기닌이 풍부합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켜 발기력을 높여주는 천연 비아그라 성분입니다. 또한 끈적한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아침 식사로 이 조합을 드셔보세요. 소화도 잘 되고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이 달라집니다. 솔루션 3. 온열요법, 전립선을 녹여라. 전립선은 추위에 약합니다. 차가워지면 수축하고 딱딱해집니다. 하루의 피로를 푸는 저녁 시간, 전립선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샤워기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샤워할 때 따뜻한 물줄기를 회음부와 아랫배 쪽에 집중적으로 3분 정도 쏘아주세요. 혹은 잠자기 전 전자레인지에 데운 찜질팩이나 따뜻한 물병을 회음부 쪽에 10분 정도 올려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 온열 마사지는 전립선 내부의 혈액순환을 돕고 굳어있던 근육을 풀어주어 사정관의 개폐 작용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잠도 훨씬 잘 옵니다. 솔루션 4. 감각 집중 훈련, 센세이 포커스. 이제 자위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배설이 아니라 명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사정을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오늘 꼭 끝을 봐야지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대신 내 몸의 감각을 탐구하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방해받지 않는 시간. 조명은 은은하게 낮추고 편안히 눕습니다. 손에 로션이나 오일을 듬뿍 바르세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깃털이 스치듯 부드럽게 마사지하십시오. 성기뿐만 아니라 허벅지 안쪽, 아랫배, 고환 주변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그 느낌에 집중하세요. 손의 따뜻함, 피부의 떨림, 심장의 박동, 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건 숙제가 아니야. 이건 기분 좋은 거야. 천천히 느껴도 돼. 이렇게 감각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뇌가 자연스럽게 반응하여 사정반사를 일으킬 때가 옵니다. 그때의 쾌감은 억지로 쥐어짜낸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솔루션 5. 아침 햇살 걷기, 천연 호르몬 주사. 병원에서 맞는 호르몬 주사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별표 아침 햇살 별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빛을 받으면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숙면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은 우리가 깊은 잠, 렘수면을 잘 때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즉, 아침에 햇빛을 봐야 밤의 정력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걷기를 더하세요. 걸을 때마다 골반 근육이 움직이며 전립선을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아침에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남성성을 깨우는 가장 확실한 스위치입니다. 제4부, 실제 사례, 다시 봄을 맞이한 남자들의 이야기. 과연 내가 될까?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 실제로 이 방법들을 통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례 1, 서울관악구 60세 유대근 님의 다시 찾은 눈물. 유대근 님은 은퇴 후 급격한 무기력증에 시달렸습니다. 7년 동안 사정이 없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소원해져 각방을 쓴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제게 선생님, 저는 말라 비틀어진 고목나무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큰 욕심 없이 딱 3가지만 실천했습니다. 매일 아침 나비 자세 스트레칭, 아침 식사에 나토 추가하기, 그리고 저녁에 10분간 반신욕하기. 처음 2주간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주차가 되던 날, 자위중의 아랫배에서 뭉근한 열감이 느껴지더니 아주 소량이지만 사정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쾌감 때문이 아니라 내 몸이 대답을 했다는 사실에 감격해서였습니다. 지금 그는 아내와 다시 한 방을 씁니다. 성생활뿐만 아니라 대화가 늘었고 등산을 다니며 제2의 신혼을 즐기고 계십니다. 활력은 전염됩니다. 몸이 살아나니 마음도, 관계도 살아난 것입니다. 사례 2, 포항시 70세 조용수님의 기적의 노트. 조용수님은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사정장애 진단을 받고 우울해하는 대신 그는 노트 한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매일 자신의 실천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3월 1일, 물 6잔 마심, 아침 걷기 20분, 스마트폰 안 보고 잠들기. 그는 자위행위의 패턴도 바꿨습니다. 급하게 하던 습관을 버리고 일주일에 한 번 충분한 시간을 들여 천천히 자신의 몸을 사랑해 주기로 했습니다. 2달 후 병원 검사 결과 그의 전립선 염증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 눈빛이 달라졌다고. 예전엔 죽은 생선 같았는데 지금은 청년처럼 생기가 돈다고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회복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사례 3, 대구 수성구 69세 정철민님의 심장이 뛰다. 정철민님은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남자가 무슨 운동이야, 술이나 마시는 거지 하며 살았지만 60대 후반에 찾아온 성기능 상실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액순환이 너무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는 약 대신 걷기를 선택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30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하루 2리터씩 마셨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꼈고 발바닥의 감각이 예민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정감과 함께 심장이 쿵쿵 뛰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사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제 심장이 다시 뛰는 걸 느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더군요. 제5부, 맺은 말, 당신의 2번째 청춘을 응원하며.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정이 멈춘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멈춰서서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혹사시켰던 자신의 몸을 돌보라는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형태가 바뀔 뿐 우리가 숨을 거두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생명력의 다른 이름입니다. 20대의 성이 폭발하는 화산과 같았다면 60대, 70대의 성은 은은하게 타오르는 모닥불과 같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깊고 더 안온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내일 아침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기지개를 켜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주십시오. 고생했다. 그리고 고맙다. 우리 다시 잘해보자. 지금 당장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시작한 작은 행동 하나가 나비 효과가 되어 한 달 뒤, 1년 뒤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뜨겁고 여전히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친구나 형제, 동료가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이거 한번 봐봐. 건강에 좋대라는 무심한 듯 건네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노년을 외로움에서 구해내고 더욱 활기차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복과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나는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수많은 남성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쿠키 멘트 앤드 Q&A 형식의 추가 정보. 영상이 끝난 줄 알았죠? 보너스로 짧은 Q&A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휘 선생님, 자위를 자주 하면 기력이 쇠하나요? 에이, 아닙니다. 동의보감 시절의 이야기가 아직도 믿어지고 있군요. 적절한 배출은 오히려 전립선 건강에 좋습니다. 고인 물이 썩는 법이니까요. 다만 적절한 횟수가 중요합니다. 피로하지 않을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편안하게 즐기시는 것은 활력에 도움이 됩니다. 케겔 운동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에이, 네, 아주 좋습니다. 소변을 보다가 잠시 멈출 때 힘이 들어가는 그 근육, 골반적은 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운동입니다. 버스 안에서 TV 볼 때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50번만 해보세요. 요실금도 잡고 사정 근육도 튼튼해집니다. 큐이 먹는 약, 비아그라 등은 언제 먹어야 하나요? A. 발기부전 치료제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입니다. 하지만 성적 자극이 없으면 약효도 없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생활습관 교정을 먼저 3개월 정도 해보신 후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보조적으로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약은 거들 뿐 진짜 힘은 여러분의 몸 안에서 나옵니다. 건강하세요.